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오늘도 팔자 한 수를 보겠습니다. 이 팔자의 주인공은 김문수 장관님의 팔자입니다. 흔히 우리 대한민국을 역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간목에 비유하고 간목으로 설정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간목에 대해서 적천수에서는 참천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천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하늘 높이 솟구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가속도가 붙어서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간목은 빨리입니다. 우리 민족의 특성이 빨리빨리 민족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간목은 말 그대로 갑옷입니다. 갑옷은 전투를 상징합니다. 우리 동이족은 전투에 능한 민족입니다.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IT 강국이 된 것도 빨리빨리에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 해당하는 이 간목을 다듬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경검이 필요합니다. 경검만이 간목을 잘 다듬고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경검의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금처럼 김문수 장관님이죠. 그러면 간목에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팔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을목이다라고 봅니다. 간목과 을목이 만난 것을 등나개갑이다라고 합니다. 을목을 등나라고 합니다. 이 넝쿨목이 직상목인 간목을 칭칭 감고 있단 말이에요. 등나개갑이다. 자, 우리가 산에 가면 이런 모습을 볼 겁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간목이고 소나무나 참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칡넝쿨이나 달의 넝쿨이 칭칭 감고 오래 있으면은 나무의 살을 파먹고 나중에는 고살해버립니다. 힘없는 유연한 을목인 것 같지만은 간목을 능히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간목 대한민국에서는 을목에 해당하는 정치인이 득세를 하게 되면 굉장히 나라가 힘들고 백성들도 어렵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문재인을 필두로 해서 지금 이재명, 또 한동훈 이런 자들이 을목인데 정치에 입문하면서 정치인으로 득세를 하면서 나라가 많이 힘들어진 것이죠. 자, 여기 안철수도 을목입니다. 홍준표 시장도 을목이더라고요. 자, 이것은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생일 정보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도 현실에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목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을목은 급제죠. 급제니까 항상 손해를 끼칩니다. 두 번째, 이 을목은 숫자 2처럼 생겼죠. 이중성이 있습니다. 두만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이용하잖아요. 을목이 간목을 이용하듯이.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상대를 이용한다. 네 번째, 자, 을목은 경검이든 신검이든 이 관과 친하지 않습니다. 예리한 칼과 투박한 쇠가 오게 되면 이것은 망가지죠. 그래서 병화를 씁니다.
병화는 뭐예요? 상관입니다. 상관. 을목이 병화를 쓰게 되면 상관은 말빨이잖아요. 말의 기름기가 번질번질합니다만은 이용당하고 이중성 있는 거짓말이고 손해를 끼친단 말이죠. 상관을 본 것을 염량여화라고 하잖아요. 염량여화. 그 색깔이 아름답죠. 즉 말빨이 기름기가 번질번질하지만 다 실수가 없다.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달라든단 말이에요. 을목에 해당하시는 분들 저에게 오해를 갖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천간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을 발견하고 개선시켜 나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이 팔자는 경금이죠. 경금대살 강건위체다라고 했습니다. 적천수에 나온 말이죠. 그 강건하기가 가히 최고다. 가장 강건하다. 이것은 또 의를 뜻합니다. 옳다라는 뜻이죠. 이 강건위치한 경금이 8월달 제왕지에 났으니 얼마나 더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양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길게 건 것은 양의 뿔처럼 생겼다. 이는 칼에 날을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인격이죠. 무슨 뜻입니까? 무기란 뜻입니다. 무기. 자, 천간에는 갑이 있고 병이 있고 무가 있고 경, 임이 있죠. 여기서 좌오묘유가 바로 양인입니다. 경금이 유금달에 났단 말이에요. 다 양간이잖아요. 그래서 양인을 양인이다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음인도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팔자는 양인격 팔자입니다. 천간이 신금이 투해서 양인격이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월지에 급제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급격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양인이라고 특화시켜서 이 이름을 쓰느냐? 급제의 3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양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양인은 무엇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결국은 이 팔자는 양인 격이로 돼 그 용신은 관사를 써야 된다. 양인 용 관살격이다 라고 팔자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이 팔자의 진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과 살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자, 이것을 알아보면 이 팔자의 진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팔자가 지금 현세 우리 곁에 와 있단 말이에요. 주인을 몰라보고 있는 겁니다. 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살을 위무, 지인이다라고 합니다. 위력을 가진 무인이다. 즉 다시 말해서 무인이란 뜻입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양인이죠. 이것은 위무지기다라고 합니다. 위력이 있는 무기다 이런 뜻이죠. 무기도 그냥 무기가 아니라 인이니까 명검입니다. 명검. 이 무인도 그냥 무인이 아니라 명장입니다. 명검이죠. 이 명검이 명장 주인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면 밤새 징징 운답니다. 명장이 명검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권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만약에 살격사주에 인이 없다면 어떨까요? 살격팔자가 무인이라면, 칼이 없다면 불현이다라고 했습니다. 결코 크게 현달을 할 수 없다. 명장이 무기를 뺏기든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인불현달, 달자가 빠졌죠. 생략을 한 겁니다. 무인불현입니다. 지금처럼 이 양인격 사주가 만약에 무살이면 어떨까요? 살을 보지 못하는 불위라고 했습니다. 권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팔자들은 그릇이 크지가 않죠. 그런데 이 팔자는 양자가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권위가 있는 팔자고 영웅의 명을 타고났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겉을 보고 모릅니다만은 사주 팔자를 보면 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이런 영웅이 와 있단 말이에요. 자, 제목을 보면 전이불황 임전무태 급신이지라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무인이라고 해서 매냥 전장에서 이기란 법이 없습니다. 분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항복을 하느냐, 아니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느냐. 그래서 이 팔자는 목숨 따위는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전쟁에 임하되 불항이다.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 관운장이 그랬죠. 이충무공이 그랬죠. 임전무태입니다. 임전. 전쟁에 임하되 무태, 후태라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후태라는 것은 없다. 자, 최근에 김 장관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전이불황입니다. 워낙 꿋꿋하고 주장이 명확하게 자기 주장이 옳고 그름이 똑바로 서 있으니까 절대로 굴복하지 않죠. 전이불황이에요. 그런데 이 전이불황 사주가 균형이 깨질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영웅의 명은 갈 때도 아주 깔끔하게 화려하게 갑니다. 그러면 이런 양인 팔자가 살과 인이 이 두 가지가 둘 다 흉성이란 말이에요. 흉성입니다. 장군이고 이것은 칼입니다. 잘못 따르면 이건 큰일 나죠. 그런데 상호간에 합의돼서 균형을 잡고 이 흉성이 정지되어 있어요. 이것을 살인균정이다라고 합니다. 스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팔자는 위지왕후라고 했습니다. 그 지위가 이르다. 어디에 이른다? 왕후에 이른다. 위지왕후다. 구릉할거 시대, 춘추전국 시대의 왕후들이 바로 이런 팔자를 타고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살인균정이 된 팔자는 군자지풍이 있다. 군자들을 볼 때 사주의 격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군자 격중. 군자라는 것은 대격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대통령 팔자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왜 이런 거 해석을 안 할까요? 유튜브에서 말장난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팔자를 풀어야죠. 그런데 이 양인격 팔자는 양인이 중중하면 불리한 면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양인 중중하면 필중혼이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결혼을 한 번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다치더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남자는 손처하게 됩니다. 양인이 중주하게 되면은 그 처를 성하게 되고 여자는 상부하게 됩니다.
내 남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 격이 깨졌대? 그럼 이 팔자 그럴까? 그렇지 않죠. 왜? 오중의 병화 살이 유중의 신금과 합을 내서 살인 상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살인 상정이 돼 있고 정화가 투해서 그 위세를 발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화와 우화가 깨질 때 어떻게 되죠? 그때는 문제가 있겠죠. 그때가 바로 아주 불리한 그런 시점입니다. 양인필중혼이라 불운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양인격도는 첫째 부친 인연이 그다지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부 인연이 부인의 건강 문제를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 세 번째 재물에 별로 관심이 없다. 대의명분에 관심이 있지 재물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대격입니까? 이 졸부 졸 정치인들이 돈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는데 이런 팔자는 그렇지가 않죠. 욕심이 없습니다. 경인대운이 왔죠. 경인대운이. 경금은 바로 비견인데 분탈의 신입니다. 약간의 혼란이 들어와 있죠. 이것은 재성입니다. 재성은 관과 살을 생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원명의 신금과 유금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고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견제를 하고 있죠. 그런 중에 올해 을사가 왔는데 을목이 경금과 합을 해서 분탈을 혼란을 방지해버립니다. 이게 재성이죠. 사화가 들어와서 사음이 화국이 돼서 살 쓰는 팔자의 살이 더 정폭적으로 늘어납니다만은 이렇게 사명살이 생기게 돼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팔자가 순서에 의해서 올해 을사년이 아닌 병호가 지나고 나서 정미년에 만약에 대선을 치른다면 백발백중 당선이 되는 거죠. 자, 올해도 이 팔자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대격 팔자고 대통령 팔자입니다. 이런 팔자가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됩니다. 자, 급신이지는 왜 급신이질까요? 경금이 생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융통성이 조금 떨어지죠. 융통성이 떨어집니다. 급신이지 내 몸에서 머물렀다. 자강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겨놨습니다. 석후와 분호와 급신이지여 수유 성공이나 미전 붕도로다. 대붕이 날개가 꺾였다 이런 뜻인데 이 급신이지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물이거든요. 바로 이름에서 해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숫자란 말이에요. 이 이름은 평생 팔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대격 팔자가 지금 때를 만났는데 비상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